네, 안녕하세요. 스위도쿠 관련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손영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탐욕스러운 자가 살아남는다. 습관으로 고객을 차지하라. 라는 타이틀로 저는 오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우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스러워야 일단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혹시 식당 사장님 아니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꽤 드셨지만 그래도 10%가 안 되죠. 여기에서만 봐도 우리 식당 사장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를 보면 음식점 업종이 우리나라가 12.2개로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 이상 많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많습니다. 고객은 늘 일이 없어요. 고객은 늘 일이 없는데 식당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미친 듯이 싸우는 세계다. 외식업 시장은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인 고객에 대해서 노골적인 탐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차지하겠다. 다른 식당 사장으로부터 뺏어오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됩니다. 동글동글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은 정글입니다. 정글의 보상은 시간제가 아니고 정글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하고 기민해야 됩니다. 고객을 차지하고 절대 다른 사장한테 고객을 내주지 마세요. 고객은 자유의지를 가진 남인데 어떻게 고객을 그럼 차지하냐. 내 가게에 오는 게 고객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앞에 썼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신기하게 짜장면 먹을 때는 식구들 데리고 꼭 가는 중국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먹으러 갈 때도 이상하게 거기만 가는 회관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습관적 단골이 생기기를 요즘 시대에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충분한 고객이 습관이 생겨주길 기다리는 건 그 전에 망하기 마련이다. 스시를 먹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스시도쿠로 와야 돼요. 도박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이미 돈을 썼기 때문이에요. 계속 본전 생각 나잖아요. 백날 떨어지면서 고시공부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투입한 노력이 아까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 투입한 인풋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같은 행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인스타, 유튜브, 카톡, 네이버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들이 단순한 어플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튜브와 비슷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중간 광고도 없고 화질도 좋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요.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갈까요? 거의 대부분은 안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미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 십수백 명 이미 구독해 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려고 저장한 동영상도 많고 내 취향에 맞게 좋아하는 영상만 보여주는 알고리즘도 우리가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걸 다 다시 구축하는 건 매우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모두가 다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한 번에 이탈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무턱대고 내 고객들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시키면 좋아할까?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게 정말 너무 쉽잖아요. 아이폰 잠금 해제 장치 눈만 대면 해제되잖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고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조금씩만 투자를 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네, 여기서 저의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스시도쿠는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포인트 적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숨겨진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적립 태블릿이 저희 매장 카운터에 이렇게 있어요. 고객님들한테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30% 정도의 고객님들만 적립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왜 이렇게 적립을 안 하지? 물어보지 말까? 하고 가만히 방치를 해놨어. 그럼 10%도 적립하지 않아요. 고객들은 포인트 적립 요청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정도 귀찮음을 강요하는 서비스가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고객한테 고민하거나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슬며시 번호만 누르시면
5% 적립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전해봤더니 80% 이상 포인트 적립을 하십니다. 네, 본점 하나의 매장에서만 한 달에 약 280팀이 1만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1만 포인트 단위로 저희 쓸 수 있거든요. 매장을 방문합니다. 근데 1만 포인트 모으려면 만약 1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번을 반복해서 적립을 해야지 1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20번의 방문이 생깁니다. 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율을 한번 계산했더니 17% 정도 할인이 되는 건데 원재료비를 40%로 높게 잡아도 고정비야 원래 고정적인 거니까 40% 이상의 마진이 발생합니다. 포인트 많이 주면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방문과 재방문의 비율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방문에서 저희가 포인트 적립 80%나 하고 있는데 재방문에서도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들 적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포인트 적립은 그만큼 고객의 재방문을 불러올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장치입니다. 한양대에서 스시도쿠까지 오기 위해서는 3개, 4개의 초밥집을 지나쳐서 와야 됩니다. 근데 왜 앞에 3개 집보다 저희 가게를 많이 올까요? 그동안 모은 포인트가 아까워서라도 우리 가게에 올 수밖에 없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스시도쿠는 무엇을 했는가? 첫째, 고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차지한 고객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포인트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의 전화번호, 고객 DB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시즌, 이미 우리 가게를 방문했던 고객들한테 프로모션 메시지나 쿠폰을 보내서 추가 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DB가 있기 때문에 사실 든든합니다. 내가 이벤트를 하고 싶어도 어딘가 알릴 구석이 있어야 사실 그 이벤트가 효과적인 이벤트가 되겠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우리 가게를 경험한 그런 고객분들이 어떤 프로모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 가게에 와보지 않은 고객들에 비해 약 7배 정도 더 반응률이 높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가서 제발 스시도쿠 한번 와주세요 라고 아무리 제가 외쳐도 누가 와주겠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가게에 오셨고 우리 가게에 만족했던 고객들이라면 저희가 요번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 세트를 저렴하게 준비했어요. 한번 와주시겠어요? 하면 올 확률이 우리 가게를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7배 더 높다는 거예요. 스시도쿠의 고객 DB는 2024년 6월 20일 기준 카톡 풀친 13만 6천 명, 배민찜 2만 2천 개, 인스타 17,000명, 연락처 16만 개 이런 식으로 고객 DB를 끊임없이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실전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팝업 매장을 했었어요. 5월 2일에서 9일 동안 매출을 정말 감사하게도 8일 동안 1억 1,629만 원을 기록해가지고 팝업 스토어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희가 입점한 5월 2일 364만 원에 그쳤어요. 요리사 8명에 저를 포함한 판매원 5명을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13명이서 360만 원 팔았어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망했다. 계속 똑같이 이렇게 팔다간 5천만 원, 6천만 원 마이너스 나겠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을 좀 줄인다고 해도 첫날 그렇게 괴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저희가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고무적이었던 건 5월 2일 첫날 360만 원을 팔면서 굉장히 고전했는데 거의 같은 컨디션의 날이었어요. 백화점 전체 트래픽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5월 9일 똑같은 목요일이고 똑같은 평일이었던 이날 1,4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약 3.86배. 같은 컨디션에서 3.86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팝업 스토어에서 첫날 큰 반응을 이끌지 못하자 곧바로 2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8일밖에 행사를 안 하는 거기였기 때문에 저는 고객 DB를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유일한 무기 고객 D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첫날은 장사를 망쳤으니까 팝업 스토어 관련 공지와 프로모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존 고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저희 고객님들이 실제로 와주셨어요. 몇 명이 줄을 서니까요. 한 5명만 와서 앞에서 줄을 서니까
그 다음에 순식간에 6번째, 7번째, 93번째 고객까지 같은 목요일날 3.86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첫날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고객 DB가 없었다면 전 마이너스 5천만 원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DB가 없다면, 이 이벤트 메시지를 보낼 곳이 없다면 과연 이런 이벤트가 가능할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기업이 우리한테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습관을 점령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식당 사장들도 스마트폰 같은 상품, 인스타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용자 습관을 지배해야 됩니다. 자영업 사장님이라면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의 IT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한 달에 280팀의 고객들을 더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스시도쿠처럼 1,500만 원의 추가 매출을 만들어주게끔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고객이 다른 가게에 가지 않고 우리 가게에 남게끔 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욕망은 노골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은 구체적이고 선명해야 됩니다. 딱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고객을 어떻게 해야 한다? 아, 감사합니다. 장래가 떠나갈 것 같네요.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합니다.